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예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논점은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예비의 중지 문제인데, 교환 120페이지 보시면 의의 그래가지고, 예비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준비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는 범죄적 의사가 외부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외부성이 없는 범행의 결의와 구별되고, 실행 착수 이전이라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그다음에 형법은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행위도 처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을 범죄로 규정한다. 예비죄는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28조에 의해서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처벌하는데 전부 다 목적범의 형태로 되어 있다. 즉 범죄 성립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적 흐름 선상이 있을 때 여기가 실행에 착수다. 여기가 기수다를 했을 때 이 범행의 결이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따를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결의가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됐다. 외부적으로 표현되면 요 순간 실행 착수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예비 음모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판례는 그 밀항 도항비 사건이라는 판례를 통해서 예비 음모를 하지만 판례는 뭐라 그래요? 둘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모가 먼저 오고 예비는 나중에 오는 거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보면 범행을 결의하고 음모하고 예비한 다음에 실행 착수 이후에 미수 단계, 그다음에 기수 단계, 계속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범행의 종료 단계가 뒤로 간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예비행위, 여기서 했던 이 예비행위가 과연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예비행위는 예비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면은 예비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예비행위는 예비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예비행위가 여기서 이제 예비 음모를 했을 때 음모를 빼놓고 그냥 예비를 봤을 때 이 예비행위는 어떻게 돼요? 미수 단계를 거쳐가지고 기수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기수가 된다면 그 기수된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히려고 미수까지 처벌하고 더 넓히려고 예비까지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로부터 쭉 발현된 형태, 이 범죄, 독립된 범죄로부터, 원래 기본 범죄로부터 발현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예비행위는 예비행위 자체에 독자성이 있는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예비행위의 법적 성격을 보면 발현 형태다, 그러니까 기본 범죄로부터 처벌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쭉 발현된 거다, 여기까지 발현된 거다 보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범죄다, 예비행위는 뒤에 상관없이 얘 독자적인 범죄다 하는 것이 독립범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판례 입장과 다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범죄로부터 발현된 형태다라고 하는 발현 형태설이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과 다수의 입장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법적 성격을 보시면은 예비행위를 기본범죄의 실행행위의 전 단계 행위로 보는 견해, 발현행위로 보는 견해고, 독립범죄설은 독자적 불법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관련돼 가지고 발현 형태설이 판례 입장이다. 중요한 거는 이 예비행위를 보는데 예비행위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발현 형태냐 아니면 독립범죄냐 보는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범죄를 보면 뭐예요? 얘는 기본범죄와는 다른 독자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독립범죄인 예비행위 자체에 자체의 실행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이 실행이 착수 전에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범죄에서는 당연히 실행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발현형태설은 여기에 기본범죄의 실행행위가 있는 거고, 이 기본범죄 실행행위 이외에 얘는 실행행위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형태 관련돼 가지고는 이 실행행위 관련돼 가지고 예비행위 자체 실행행위는 없다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발현형태설을 취하더라도 실행행위성은 인정된다, 예비행위 자체. 왜냐면 이 기본범죄 실행행위는 실행위 착수로 인해서 인정되지만은 이 기본범죄와 다른 어떤 특수한 예비죄만의 예비행위 자체만의 특수한 어떤 실행행위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실행행위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예비죄 행위를 갖다가 법적 성격을 발현 형태로 보더라도 실행행위성 관련돼 가지고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긍정하는 견해가 이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당하고 이게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발행 형태서를 취하든 독립범죄를 취하든 실행행위성이 인정된다면 뭐요? 인정된다면 이 독립된 실행행위, 이 실행행위성이 인정되면 이 실행행위에 가공하는 행위들, 여기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하든 교사범으로 가공하든 방조범으로 가공하든 그런 가공하는 형태, 공동정범 성립 가능하냐, 교사범 성립 가능하냐, 방조범 성립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독립범죄를 보는 이견에 의하면 어떻게요? 이 독립범죄설에 의하면 당연히 실행행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다 성립하는 거예요. 공동정범도 가능하고 교사범도 가능하고 방조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왜? 기본범죄와 다른 독자적인 범죄 때 목적범 형태로 되는 독자적 범죄이기 때문에 독자적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외부에서 가공하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립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행 형태설에 의할 때는 실행행위성은 인정된다. 근데 실행행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뭐요? 실행행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 정도는 가능하다. 그 예비행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실행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실행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기능적 행위집을 통해서 가공하는 이 공동정범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뭐라 그랬다? 방조범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은 정범이라 보고 교사범이라 할 때 교사범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 겁니다. 판례 입장으로서 발행 형태와 관련돼 가지고 발행 형태서를 취하지만은 실행행위 관련돼 가지고 실행행위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공하는 제3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은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교사범과 방조범은 불가능하다. 판례가 정확히 표현한 건 방조범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없다 그러는데 실제 판례의 입장은 정확한 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왜? 예비행위가 워낙 특수한 형태로 돼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다는 거다. 그 광범위한 예비행위에 더 광범위한 방조행위까지 인정한다면은 처벌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방조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면 독자적인 실행행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정범 성립할 수 없고 교사 방조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판례의 입장, 발행 형태서를 취하면서 실행행위의 성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는 공동정범, 이게 타당하기도 하지만 판례 입장에 의하면 공동정범 성립은 가능하지만 교사범, 방조범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객관식 질문에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비죄의 공동정범 가능하다. 판례 입장 다수결 입장이에요. 예비죄의 방조범 안 된다.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비죄 방조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례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예비행위를 하고 어떤 A가 어떤 범죄에 예비행위를 하고 B가 거기에 방조했습니다. A한테. 근데 A가 실행에 착수해 나갈 것을 B가 알고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나갔다면 그 행위에 대한 방조, 그 범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 하는 예외적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까지 인정하는 걸 봐두시고 그건 특수한 경우죠. 무조건 방조로 인정한 게 아니라 방조된 예비행위를 방조했는데 그 예비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기본범죄로 나갔다면 그런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해가지고 방조가 인정 가능하다 하는 예외적 판례가 있으니까 그 예외적 판례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두시고 이 예비행위의 어떤 실행행위성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비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범죄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자,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논점은 뭐냐? 자, 어떤 범죄가 기수범이 있어요. 기수범이 있는데 이 기수범은 기본적으로 5년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자,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예비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란죄 단순 가담한 죄는 5년인데 내란의 예비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 이런 경우에 내란에 가담해가지고 내란 행위를 예비한 사람이 실행에 착수했어요. 실행에 착수해서 여기서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중지하면 중지미수가 인정되고
중재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면 어떡합니까? 중지미수는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줘야 돼요. 자, 감경이란 건 뭐예요? 무조건 반씩 깎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수범위 5년이었다면 이 중지미수 관련된 몇 년을 깎아야 돼요? 2년 6월 이하의 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이 내란 행위를 예비해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간 남자가. 이건 2년 6월이야. 근데 예비 단계에서 중지하면 3년이야. 그럼 이럴 때는 이 예비 단계에서 중지했을 때 여기서 중지했을 때 얘를 갖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건 이론적 논란이 있고 실제 문제는 논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추 적용 되냐 그러는데 판례는 뭐라 했어요? 유추 적용이 되냐 그럴 때 판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 중지미수는 뭐예요?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개념이다. 법 이론적으로 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서만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있는 것이지 이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럴 때는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중지했다, 예비행에서 중지했다면 실제 판례는 뭐래요? 양형에서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2년 중지한 경우에 2년 6월이라면 3년 실제로 양형 단계에서 2년 6월 이하로 판단해 가지고 양형 단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견해들은 아예 이렇게 유추 적용이 안 된다. 이 유추 적용하는 것은 어떤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행위자한테 유리함보다는 형법의 이론 체계, 미수범의 이론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불합리한 경우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중지한 것이 자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수에 해당한다. 자수 감경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면 그때 감경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유추 적용 가능하냐 불가능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미리 적어놨는데 판례는 유추 적용 불가. 그 다음에 학설은 뭐다? 학설은 단어 가지고 유추 적용 긍정, 유추 적용 제한적 긍정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자, 물론 학설 중에도 유추 적용 불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추 적용 긍정하는 건 무조건 유추 적용 하자는 거예요.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을 제한적 긍정하는 건 이렇게 모든 행위의 예비죄가 이 기본 범죄 중지미수보다 예비가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에 하나 가지고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자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인권보장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위자한테 피고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는 이거 가지 마세요. 일로.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무조건 가는 게 판례에 따라 가지고 유추 적용 불가하다. 양형에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시험 대비용으로 사례형 쓰기에는 훨씬 더 간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비죄,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배점은 잘해야 4.5점이에요. 그 밑에 3점, 4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유추 적용을 전면 긍정하거나 제한적 긍정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논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논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도 없고 논할 공간도 없어요. 시험지에. 그거는 이제 뒤에 사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해서는 그냥 유추 적용 불가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뭐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페이지에 예비의 중지 그래가지고 예비행위를 마친 후에 자의적으로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가지고 나왔는데, 실행에 착수 이후에 중지 미수는 형 면제까지 가능하므로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에도 중지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중지 미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정설 판례 입장이죠. 판례 봐보세요. 중지 미수는 실행에 착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자 소설의 입장입니다. 형의 불균형은 예비의 중지를 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 인정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일부 견해는 그건 양형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긍정설은 그 예비의 중지 관련된 이게 좀 더 다수설이죠.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준용하자, 아니면 전면적으로 준용하자. 그러나 이 견해로 가는 것이
사례 문제 풀기에 효율적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변호사 시험에 17년도 6회 시험 2문에 강도 예비행에 대한 가불병의 예측이 났어요. 아까 우리가 그 케이스 문제 중에서 갑과 을이 저기 막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려다가 갑은 뭐 자동차 손잡이를 당기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을은 망을 보다가 이제 뭐 체포된 경우인데 그 앞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강도행위를 했다가 강도행위를 공모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절도로 바꾼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121페이지에 보면 사례 문제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갑을 병은 현금 자동 지급기 부수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병은 범행에 사용할 전기자 충격기를 구해오기로 했어요. 자,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돈을 뺏기로 했다. 이건 강도죠. 결국 갑을 병은 뭐 했어요? 강도를 공모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이 공모한 게 뭐예요? 강도를 공모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병은 전자 충격기를 구하여 을에게 전해 주었으나 범행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은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잠적했어요. 강도를 공모했는데 공모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어요? 예비행했죠. 그러니까 공모한 다음에 예비까지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기 충격기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의 착수점이다. 아니 실행의 착수점인데 어떻게 해서 병은 전기 충격기를 구해가지고 얘는 전기 충격기를 구해가지고 얘한테 넘겨준다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빠져버렸죠. 즉 이탈했다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 전에 강도를 공모하고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공모관계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공모관계 이탈했는데 공모관계 이탈한 다음에 얘는 관련돼 가지고 이 예비행위 관련돼 가지고 중지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요? 강도로 공모했는데 나중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얘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빠져버리니까 갑과 을은 강도 행위를 예비했던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과연 강도 예비죄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겠느냐? 응? 즉 예비행위했는데 강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죠. 여러분들이 개인적 법익 중에서 살인죄와 강도죄는 예비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비음모를. 그 다음에 이제 약취인 인신매매 등에 관련해서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인 매매 관련된 부분들은 예비음모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 중에서는 살인죄와 강도죄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강도를 공모해놓고 예비행위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비죄에 해당하는지와 강도 예비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가버렸기 때문에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단순히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불병의 행위가 쟁점 보시면 밑줄 쳐놨죠. 가불병 행위가 강도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예비죄에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핵심적인 논점이라는 거죠. 2번 노마자 2번 보시면 가불병 행위가 강도 예비에 해당하는지 얘네들은 강도 예비행위에 해당해요. 왜냐면은 돈을 뺏기로 했는데 뭘로 돈을 뺏기로 했어요? 전기 충격기로 전자 충격기인가요? 전자 충격기를 구해가지고 전자 충격기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온 사람을 돈을 뺏기로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강도의 공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자 충격기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강도의 예비행위에 충분히 해당하고 그럼 강도의 예비에 해당하는데 강도죄에 그럼 가불병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강도 예비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학설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설님 판례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 독립범죄서를 취하는 입장 그 다음에 바른 형태서를 취하면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뭐예요? 이것이 뭐 탈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입장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행 형태서를 취하면서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실행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판례는 발행 형태서를 취하면서도 실행행위성을 긍정해가지고 교와 관련된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그러나 교사 방조범, 특히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죠.
검토 및 사안에 적용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발행 형태서를 취할 때 왜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 형태서를 취하는 경우에도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죄라는 어떤 특수한 구성 요건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래 실행행위성이라고 하는 이 기본 범죄의 실행행위를 말하는데 예비행위는 예비행위만이 갖는 특수한 그 구성 요건적 실행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행위라고 하는 자체. 그렇기 때문에 예비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성 요건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행행위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자, 얘네들이 이제 예비행위를 했는데 자의로 더 이상 범죄 실행을 포기한 경우에 중지미수경을 유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유추 적용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추 적용한다면 얘네들이 예비행위를 중지한 자체가 자의성이 인정되느냐? 자의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돼 가지고 학설 판례 보면 그 학설은 유추 적용 부정설, 전면적 유추 적용 긍정설, 제한적 유추 적용 긍정설로 나눠져요. 판례는 뭐라 했는데 아까 유추 적용 허용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보는 것처럼 중지미수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비의 중지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추 적용 부정설 입장이다. 사람 문제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판례 입장에 따라 쓰라는 겁니다. 검토해가지고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즉 예비의 미수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형의 불균형을 통해 가지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뭐요?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범죄 실현 단계에 따른 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비의 중지를 부정하고 형의 불균형은 예비의 중지를 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핵심적인 사항은 범죄 실현 단계에 따른 법 체계, 범죄 실현 단계에 따른 법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이걸 무너뜨려 가지고 일로 가져와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도 뭐가 있다? 중지미수를 유추적용하는 방법 말고도 이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거를 자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양형에서 감안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 체계에 따른 법 체계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판례가 타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안에서 예비의 중재는 불능미수의 효과를 유추적용하지 못한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관련돼가지고 뭐다?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돼가지고 이 논점은 기본적 쟁점 중에서 뭐 한 5점 미만입니다. 4.5점 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비죄의 중지를 인정해야 된다. 전면 긍정하든 제한적 그냥 긍정하면 뭘 더 논해야 돼요? 밑에 보는 것처럼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검토에 관련돼 가지고 그 검토란 부분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썼는데 유추 적용해야 된다 하면 그 다음에 검토되는 게 뭐다? 가벌병이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자의성을 갖췄느냐, 실행의 착수 포기 전에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불병 사이에 다수 참가인 관계에서 중지범의 적용 요건이 인정되느냐. 물론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예비의 중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부분까지 파란색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시험지에 언급해주면은 이 5점짜리 배점에 이 정도 언급해주면 손해라는 거죠.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답안 작성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요런 똑같은 문제가 이 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모의시험 보시면 16년도 모의시험 1차 2문에도 나왔죠. 살인 예비행위에 대한 갑과 병의 죄책 그래가지고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똑같이 살인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 그런데 가지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살인 예비죄. 그러니까 예비죄는 강도죄하고 살인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 법에서는 살인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 가능하겠냐. 판례 입장에서 공동정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웠는데 발행 형태사를 취하더라도 실행행위성을 긍정해가지고 공동정범까지만 인정하는 판례의 견해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죄 중지에 관련돼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가지고 124페이지 보시면은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예비의 중지에 관해 중지미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실행의 착수 폭에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논하고 중지미수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를 쭉 논해놨는데 그냥 유추 적용 안 된다 하면 자의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뭐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어느 게 효율적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뭐 정리할 수 있으라 봅니다. 근데 125페이지에 15년도 모의시험 2차 나왔는데 이 부분도 뭐 같은 논점이에요. 같은 논점이기 때문에 그런 논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잘 정리해 두시면 앞에와 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비죄와 관련된 두 가지 논점, 예비죄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한지, 그건 이제 그 예비죄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예비의 중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전면 부정설, 유추적용을 전면 부정설, 전면 긍정설, 제한 긍정설이 있는데 유추적용을 그 부정하고 그냥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가 답안 작성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서 뭐 예비죄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범과 공범의 이론, 범죄 다수 참가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